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꽤나 쌀쌀합니다. 하루 쉬고 왔는데 다들 잘 계셨습니까? 참, 올 연말은 매번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춥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위도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월동 준비를 좀 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감기까지 걸려버리면 더 낭패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썰방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김붓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붓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상담 신청드립니다. 글 솜씨가 없어 두서없이 서술형으로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고민 장르는 직업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나름 어린 나이부터 공연 쪽 무대 관련 스텝을 하면서 경력과 스펙을 쌓은 후 여러가지 이름 있는 공연도 많이 하다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첫 직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청소관의 공연장 총감독으로 약 2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성향이나 책임감 등에 도무지 정이 가지 않고 저랑 맞지 않은 것 같아 때려치우고 다른 지방의 공연장의 감독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은 지금 약 1년 정도 근무 중인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 법인이라 시의 돈을 받고 운영하는 시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현재 세후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력을 해오고 쌓아왔던 자격증 등 경력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임의 예를 들면 랩업을 하든가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면 다음에 더 어려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든가 하는 목표가 주어져야 하는데 벌써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레벨업을 할 목표나 대상, 즉 동기부여 요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정을 쏟아서 근무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계속 근무하면 월급은 계속 오르긴 하지만 돈 말고 다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메로나로 인해 최근 6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다가 퇴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공연이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오지요. 친구들은 많이 부러워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꿀도 많이 빨았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가 1.5단계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공연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메로나 이후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공연 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제2나 제3의 메로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요. 세 번째, 계속 근무한다면 60세 정년 퇴임 이후에 뭘 해야 할지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정년 퇴임하고 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쪽 일을 한다면 또다시 이쪽 계열 회사를 차리던가 공연 자체를 맞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호봉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는 간에 어차피 60세까지 벌리는 돈은 계산기로 대충 가늠자가 나옵니다.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결국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다는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표를 내고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배달유지의 장사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템이나 여러가지 생각해 둔 것은 있기는 한데 위 내용과 비슷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생활 패턴 등이 메로나로 인하여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앞으로 배달 요시 산업은 점차 발전할 것으로 생각도 들고요. 모아둔 돈은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장사는 알바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있지만 직접 운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가까운 친구 2명에게 말해봤는데 미친 생각하지 말고 회사나 잘 다니라고 합니다. 나이대에 비해 돈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에 정직원이라 호강이 겨운 소유라고 합니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진지하게 들어줄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 모처럼 붕어 형님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붕어 형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상담 시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글솜씨가 없어서 뭐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떤 의미신지는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죽어주셨습니다. 저번 소방관 뭐지셔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사연 잘 읽었습니다. 저번에 9년차 구급대원 공무원 이후로 또 공무원 퇴사 관련 고민 사연이네요. 연달아서 이제 공무원 퇴사 고민 사연을 2번에 있는 거네요. 광현님, 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님한테 좀 딜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한테 고민 사연을 보냈다는 것은 저한테 아마 듣기 좋은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팩트 폭력 무지하게 듣고 싶다는 아마 그런 소지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동안의 제 고민 사연과 많은 썰방 영상을 봤다면 아마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님 그 정신 개조를 해드릴 테니까 저 파란색 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세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간단하게 보니까 본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뭔가 진취적인 일을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공무 월급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큰 돈을 더 벌고 싶다. 사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큰 돈을 벌어서 신분 상승을 꾀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나오면 굉장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본인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연을 통해서 좀 100%는 아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따님? 부따님 그거 아세요? 부따님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일 수 있겠지만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돌려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꽂겠습니다. 보통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제일 많이 말합니다. 이 말 들으면 이미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기사회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거짓 말아먹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직생활 했다가 그 공직생활 모은 돈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벌렸는데 잘 된 사람 본 적 있나요? 어느 분야든 간에 어느 직렬이든 간에 괜히 뭐 벌렸다가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아니면 퇴직금 다 까먹고 전 그런 케이스 말고는 솔직히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좀 본인한테 안 와 닿을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구성하는 사업에. 이게 안 맞네.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래? 이게 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예, 좀 솔직히 말하면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본인이 그거잖아요. 난 이거 하면 할 자신 있어. 성공시킬 자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케이스 나 본 적이 없어요.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공지사에 나오신 분들이 잘 말아 먹는다고. 잘 말아 먹어요. 왠지 아십니까?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3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맡아서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배달 요식업 요거 사업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요거 뭐 아무나 합니까? 요거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죠? 다 잘 될 것 같죠? 말아먹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좀 배달 민족이 배달 방송님이 좀 오셔가지고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좋을 텐데, 배달 대행도 업체 망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언택트 사이라고 해가지고 배달이 지금 비중이 높은 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나는 배달도 좀 잘 안 사 먹을 거로 생각해. 왜냐하면 배달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세거든요. 언택트라고 하지만 날이 풀리잖아요. 날이 풀리고 이제 이게 좀 가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싼 걸 찾지. 배달은 내가 봤을 때는 더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배달을 시켜 먹더라도 돈이 있어야 시켜 먹지. 배달 혼자 사시는 분들 배달 시켜 먹는 거 돈 남아 돕니까? 요즘 배달 뭐 대행 그 배달비까지 포함시키면 2만 원 넘게 돈을 줘야 되는데 한 끼에. 한 끼 2만 원이면 너무 여러분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좀 포화 상태예요. 배달 쪽. 포화 상태라니까. 지방 쪽은 어려워요. 서울이라서 서울이 워낙에 파이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은 어려워요. 저 배달을 해가지고 단가도 낮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사 먹어요. 물론 여기 서울이라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하고 내가 맡아서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님이 너무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막상 나오면 땅바닥을 봐야 돼요. 땅바닥을. 그리고 배달 저 사업을 하려면 이미 직접 바이크를 띄워보던가. 바이크도 안 띄워봤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배달업계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현실 돌아가는 거를 모르겠어요. 공기사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보시는 것 같아. 확실하게 잘 못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니까. 월급 받아서 일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공직사의 단점이 이게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공직사의 단점이. 이게 조직이,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치명타니 먹으세요? 딱 내가 보는 사람들 보잖아요. 사람 넓게 넓게 두루두루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만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한정적이에요, 이게. 밖을 보는 시야가. 공직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딱 내가 일하는 그 조직, 그 조직원 구성, 부서, 딱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출근하는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회가 실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떤지,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볼 어떤 시간과 기회가 나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차라리
다시 회사에 불러주면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장사하면서 내가 이거 왜 나왔을까? 내가 뭐 자신감 있어가지고 나왔을까? 그냥 한번 발렸을 때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갈 걸.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막상 나오고 나서 잘 안 되고 오퍼 못 가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 회사에 다시 불러준다면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까? 하면 아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본인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본인은 공직자라니까요. 철밥통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한테 너 장사할래? 공무원 할래? 그럼 공무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일 겁니다. 엄청나게 벌리시 뭐 엄청나게 막 벌어가지고 뭐 월 순수익 1,000만 원 찍지 않은 이상은 공무원 하겠다고 들어갈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님한테 어떤 님이 원하는 답변은 전 못 해드리겠어요. 그냥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음이신이 오랜만입니다. 우리 족경기요. 아니 그리고 세 번째 정년 퇴임하려면 정년 퇴직하려면 30년 가까이 남았는데 왜 그 이유를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이분 뭐 정년까지 누가 보면 이분이 정년까지 있잖아요. 정년 한 2, 3년 앞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30대입니다. 뭐 3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모르겠지만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한 30, 27, 8년 그리고 공무원 정년 늘린다고 하잖아요. 65세로. 65세 늘려버리면 30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내가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30년까지 일해야 돼요. 아니 당장 5년, 3년 뒤도 못 보는데 왜 30년 뒤를 생각하는 겁니까? 미리 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미리 생각하나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근무한다 60세 정년 퇴임이 뭘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 이걸 왜 미리 생각합니까? 이분은 현재 30대입니다. 예? 이걸 왜 미리 걱정해요? 미리 걱정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그때 가서.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30년 뒤에 나라 제도나 그때 분위기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30년 뒤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도 한 5년, 10년 주기로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30년 뒤에 엄청 많이 바뀌겠지. 근데 우리가 30년 뒤의 모습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고요. 적어도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려면 정년 퇴직하기 전 뭐 한 4, 5년 전에 준비하든가. 그때 준비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지금 30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걸 준비해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그냥 차곡, 그냥 다니면서 호봉 쌓으면서 다니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소소하게. 어느 공무원이 지금 나이가 서른인데 이제 정년 퇴직할 걸 미리 대비합니까? 어차피 정규직인데 무슨 뭐 사기업처럼 뭐 나이 차면 나가라 뭐 희망 퇴직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회사가 망할 리도 없잖아요. 망할 리도 없으니까 30년 동안은 그런 걱정 붙들어 내면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 내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이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아마 좀 영향이 크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아까 제가 고민사를 읽으면서 이 중간에 나온 내용 이거 들으면 좀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퇴사하려고 마음먹는 두 번째 이유로 가는데, 자, 메로나 바이어스의 생각이 많이 달려졌습니다. 메로나로 인해 최근 6개월 이상은 출근을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다 퇴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 참고로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지껏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일한다, 어렵게 일한다, 욕 많이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얘기한 게 틀린 내용인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이게. 한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공무원 사연들이나 뭐 현직에서 얘기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녹록치 않다. 사기업보다 빡센 데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썰을 많이 풀었는데 보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월급 누팡 생활 6개월 했다는 거잖아. 월급 누팡. 올해는 그 월급 누팡을 제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도 공연 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을까. 본인이 이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공무원이고 철밥통이고 정년 보장되는 거예요. 공연 산업 자체가 사양길이든 뭐 없어지든 간에 그거는 실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임무지 본인이 어떻게 저떻게 할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공무원 사업 자체가 없어도 그 사업부 자체가 없었다고 뭐 그 사람 자릅니까? 다른 부서 보내겠죠. 아니 사기업이 또 아닌데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왜 이런 걱정하느냐 말이죠. 뭐 사양길이든 호황길이든 뭐 꽃길이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정식 출근, 정식 퇴근해가지고 어? 무사 안일하게 근무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걱정해가지고 그냥 가늘고 길게 롱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직렬이든 간에. 근데 왜 공연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을까? 솔직히 난 이런 걱정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치. 이거 본인은 그거를 생각해야 돼. 본인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공직자. 정규직. 철밥통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뭐 6개월 동안 유튜브만 보다가 퇴근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장관이 잘 오셨네요.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만약에 대구 경북에 있는 공직자들이 들으면 빡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메로나 아시죠? 3월달, 4월달, 5월달에 대구 경북이 완전 터져가지고 그때 공무원들 무기한으로 무기한으로 있잖아요. 그때 초과금을 썼습니다. 초과금 100시간, 120시간 찍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 달 내도록. 그렇게 근무했던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이건 공무를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얘기인데 같은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이 들어서도 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그건 이해가 돼요. 뭐 부서마다 보풀복이라는 게 있으니까 왜 공무원 조직은 뭐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바부가 있죠. 부바부 부서 바이 부서 어떤 부서는 빡세겠지만 어떤 부서는 또 날려먹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 본인한테 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있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좋고 편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너무 오랫동안 편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저번에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간사하다고. 간사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이분이 졸라 빡센 데서 일해봐요. 빡센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만약에 메로나 터졌을 때 있잖아요. 대우 같은 데 일해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초과 찍으면서 그 관공서에 먹고 자고 교대로 먹고 자고 씻지도 못하고 한 달 내도록 그렇게 꼬박 근무했어 봐요. 과연 이런 얘기 할까요? 과연? 거짓말이 아니라 그 4월달, 5월달, 6월달 그때 터져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 집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 비상 터져가지고. 뉴스로 봤잖아요, 여러분. 소피안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붓다님 아셔야 되는 게, 님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인생에서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단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붓다님. 단 것만. 쓴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몸에 쓴 거. 내 입에 달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 뭐 맛있다 하면서 집어삼키면 안 돼. 그럼 탈납니다. 탈나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님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다 퇴근한다.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 없으면 뭐 어차피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일이 없는 거니까 자기 부서에 일이 없는 거니 그렇지 치는데 아니 님 처음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부따님 처음 들어올 때. 니 처음 들어올 때 공무원 조직이 박봉이라는 사실, 호봉에 맞게 돈 받는 사실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알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 중에 공무원 월급 박봉이다. 공무원 월급 얼마 받는다 모르고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같은 게 구급진 구급 사무봉이나 있으면 거기에 공무원 봉급표에다가 요즘에 유튜브랑 뭐 사이트 달려 있으니까 계산 때리면 얼마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얼마 받는지 알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뭐 10원 하나 안 틀리고 다 정확하게 받잖아요. 님도 그거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이 공무원 월급으로 뭐 신분 상승 일할 거라.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아니 공무원을 통해 신분 상승 일으켰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신분 상승할 것 같아 공무원 쳐다보지도 말았어야지. 워낙에 나라가 불행하고 고용 보장이 안 되고 사업을 해도 망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으니까 뭔가 신분 상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잘 되기보다는 그냥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가늘고 길게 돈 걱정 안 하면 살고 싶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자 되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일체 공무원 쳐다보도 보지 말았어야 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님이 그걸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님이 그걸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공직사회에. 님도 공부하기 전에 공무원 월급 얼마 나올까? 구급 만약에 내가 들어가면 구급 사업은 얼마 받을까? 검색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이쪽도 월급을 받겠다. 알 거 아니에요. 1년 지나면 얼마 정도 돈 나오겠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 지금 뭐 신입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짬밥을 먹었잖아요. 짬밥을 먹었으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톡 해놓고 얘기해서 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뭐 사람 때문에 치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윗사람이 나를 갈군다, 갑질 심하다, 민원 때문에 고생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민원도 안 받고요. 보니까 민원 받는 부서도 아니에요. 민원 받는 부서도 아니고 뭐 상사분이 딱히 뭐 이 사람을 굉장히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이 무진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 봤잖아, 여기 유튜브만 보고 퇴근한다고. 어느 부서길래. 정말 이거 알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원하겠다. 너도 나도 와. 이렇게 일하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일이 자기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들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님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자, 지금은 이미 공연이 좋고 연극영화과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먹고 나면 바뀌는 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때그때 바뀌는 게. 나중에 가면 공연의 기획자도 쳐다보기 싫을 겁니다. 지금 님이 젊고 그래도 아까 연극영화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연극 쪽 일하는 사람 자주 만나니까 아직도 공연에 미래를 두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시간 지나봐요. 공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뭐 밥벌이도 안 되고 공연도 없어가지고 밥줄 끊기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공연의 기억자도 듣기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연 쪽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꾸는 직업이잖아요.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극단에 들어가서 하면 최저시급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하다가 뭐 연기나 이런 거 인정 못 받아가지고 계속 그 바닥 생활하면 후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보니까 아직 현실 파악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 파악이.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생활 안 하려고 공무원 시험 들어온 겁니다. 님 잘 들으십시오.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 생활에서 정년 퇴임했는데 불안정한 생활이면 그러면 사기업 해가지고 중간에 나간다거나 장사해가지고 말아먹은 사람은 안정적인 생활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기업 다니는 거 불안정하고 장사하는 것도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공무원 시험 들어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 이분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사실 밖에 보면 어, 오히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기업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대기업도 그렇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서울에 지금 장사 말아먹어가지고 빚더미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서울은 지방하고 다른 게 서울에서 말아먹잖아요. 재기불능이에요, 거의. 서울은 권리금이나 월세가 엄청 세잖아요, 여러분. 권리금 엄청 세지 않습니까, 서울은? 서울은 뭐 하나 하려면 1억 가지고 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억 정도 돼야 되는 거. PC방을 하는 것도 뭐 4고. 거기다 월세도 엄청 비싸요, 서울은 뭐 300, 400. 엄청 비싸잖아요. 다 대부분 빈대가 장사하는데.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빚더미 아닌 사람도 엄청 많고 그 가게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 울상인 사람도 뉴스에 매번 나오잖아요 지금. 가게를 내놨는데 아무도 인수에 관련 사람이 없다. 지금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 서울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먹는 장사도 안 되고 휴게 없어, 뭐 노래방도 안 되고 PC방도 안 되고 여행사는 더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가게 열어놔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배달 뛰시는 분들 있어요. 배달 뛰시는. 자기 가게 놔두고 배달 뛰었다가 손님 오면 일했다가 배달 뛰었다가 전천후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니면 부부끼리 하고 있어 와이프 보고 혼자서 다 하락하고 바쁘면 저 도와줬다가 한가하면 배달로 좀 뛰었다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못 믿을 것 같으면 저
유튜버 중에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영상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끼리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미용실 장사가 너무 메로나 때문에 치킨타 받아고 안 되니까 가게 시대기도 벅차가지고 그 남편분이 원래 헤어 담당인데 낮에 그냥 배달 뛰고 어차피 사는 손님 많을 거 뻔하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왜 본인은 왜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건지. 누구는 뭐 장사 망한 사람은 님보다 다 더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장사 수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가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따님이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지금은요 잘해도 망해요. 음식 맛있게 만들어도 망하고요. 서비스 친절해도 망하고요. 가격이 싸게도 망해요. 왜냐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님 말대로 안 돌아다녀요. 사람이 안 돌아다니니까 이거 맛있고 맛없고 친절하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뭐해서 뭐 맛집인데도 망한 데도 많고요. 지금 부탄이 맛집인데 좋은 가게인데도 망한 데 많아요.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 주인이 불친절하고 가격이 비싸고 너무 바가지고 이래서 망했다 하면 망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맛도 좋고 친절하고 서비스도 괜찮고 가격도 싼데 망한다니까요. 그게 요즘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뭐 앞으로 배달 요식 산업은 전차 더 발전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부단히 포화 상태예요. 지금 배달을 대행하는 데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발에 치이는 게 배달 업체입니다, 여러분. 점차 발전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왠지 아세요? 배달도 돈이 있어야 먹거든요. 돈을 벌어야 먹거든. 돈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배달 먹습니까? 여러분 배달 먹는 게 그게 뭐 돈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5천 원 시키면 배달해 주나요? 누가 배달해 줍니까? 한 15,000원, 2만 원 시켜 먹어야 배달해 주죠. 거기다가 뭐 음식값만 내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음식값 플러스 배달비 따로 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만약 2만 시켜 먹으면 2만 원 플러스 배달비 4천 원, 5천 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2만 5천 원이면 큰 돈 아닌가요, 여러분? 뭐 당장 내가 돈을 벌고 여유도 남아 있으니까 배달 시켜 먹는다고 치는데 만약에 내가 당장 돈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고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배달 음식을 무조건 먹어준다, 시켜 먹는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뭐 시켜 먹는 사람은 시켜 먹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게 막 엄청 커질 것이다. 저는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요즘에 배달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딱 커놓고 얘기합시다. 배달 대행하면서 좋아진 건 솔직히 배달 대행 업체가 좋아진 거지 뭐 우리가 좋아진 건 딱히 없어요, 여러분. 배달 대행 한다고 해서 뭐 음식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더 비싸졌어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비용은 더 많이 비싸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톡 깨놓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고 하면 서울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잖아. 그 2만 3, 4천 원 든다니까요. 배달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옛날에 한 18,000원 배달비 포함 안 하고 18,000원 시켜 먹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한 불과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배달비 당연히 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2만 3, 4천 원이에요. 6천 원이나 오는 거죠. 이게 다 소비자한테 다 가지 않습니까? 언택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것도 일시적인 거죠. 언택트도 일시적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풀리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배달 시켜 먹겠습니까?
이제 좀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사는 대구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구 같은 게 거의 도산이 완전히 풀렸어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중시설 같은 데 다 풀렸다고요. 이제 마스크만 쓰면, 마스크 쓰고 소독만 하면, 이제 웬만해서는 크게 막 터치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가게 같은 데도 많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밖에, 이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오고 있어요. 밖에 나오고 있는데도 언택트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난 언택트가 이거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다시 메로나가 더 커져가지고, 뭐 2차로, 3차로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좀 사그라들어서 없어지면, 아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요즘 외식업계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아, 좋은 선님 감사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음식점 특히 커피 가게가 수요량보다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널린 게 커피 가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황일 때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불황일 때 오히려 잘 되는 게 배달 요식이 아닙니다. 배달 요식 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싼 게 잘 나갑니다. 싸고 실속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편의점 커피 같은 게 잘 나갑니다. 이건 제가 압니다.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2006년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때가 뭐 터졌냐 하면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라고 아세요? 리먼 브라더스. 그때도 한번 IMF 비슷한 게 한번 터졌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때 그때도 불황이었어요. 그때도 직장 다니기 뭐 지금만큼 심한 건 아니었죠.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 리먼 브라더스 쇼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식 완전 천당한 지역을 오고 가던 그 시기. 그때 불황 한번 왔었거든요. 지금만큼 아니지만 짧고 굵게 왔었어요. 그때 잘 나갔던 게 나 아직도 기억해요. 커피가 잘 나갔어요. 편의점 커피. 근데 지금 편의점 커피 정말 잘 나갈 거예요. 1,000원짜리. 오히려 그게 잘 나갔으면 잘 나갔지. 배달 음식이 잘 나간다? 커피가 잘 나간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아마 편의점 메뉴는 엄청 잘 나갈 거예요, 진짜. 나중에 우리 저 편의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어볼 건데 엄청 잘 나갈 겁니다. 왜냐 싸거든요. 맛도 비슷하거든. 맛도 좋거든. 요즘에 편의점 커피 같은 거 잘 나오는 종류도 엄청 많고 가격도 싸잖아요, 여러분.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1,000원에 1,200원. 양도 일반 커피랑 거의 양 똑같고요. 케이스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싸게 요즘에 맛도 좋고 종류도 많고 가격도 싸잖아요. 편의점 도시락 아무리 비싸요 5,000원 안 넘어요. 한 3,500원에서 한 4,500원 사이 요 정도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인드가 그거예요. 배달음 시켜볼까 하면 편의점 가가지고 3,500원짜리 먹겠다 이거예요. 나는 오히려 편의점 음식이나 이런 정저가가 잘 나갔으면 잘 나갔지 배달이 무조건 잘 나갈 거다? 이것도 굉장히 억측입니다. 억측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어려울 때 주머니 사정 가벼울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성비를 더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가성비를. 아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빈치 스타벅스가 웬 말이야. 스타벅스 한 잔 사 먹을 돈으로 편의점 커피 5잔 사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을 돈으로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 6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도 밖에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가성비, 최저가, 실속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달 요식은 실속이 아니죠. 애시당시 실속이 아니지. 사람들이 비싼 거 모르고 먹으니까 비싼 거 알고 먹어요. 바가진 거 알고 먹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시켜 먹을 수 있지 만성으로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시켜 먹을 수 있겠지. 그냥 배고플 때 정말 생각날 때 시켜 먹을 수 있지만 매번 정기적으로 시켜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에 시켜 먹다가 돈 떨어지면 당연히 편의점 도시락이나 싼 거 찾게 돼 있어. 아니면 자급자족해서 먹는다고 라면 같은 거 사가 끓여 먹는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사람은 그 현실에 순응하게 돼 있습니다. 순응한다는 게 뭐냐? 내가 가진 주어진 환경에 맞게 그 돈에 맞춰가 먹는다는 거죠. 돈도 없는데 배달 음식을 무조건 주구장창 시켜 먹지는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님이 아직 현실적인 사람들의 어떤 눈가기를 잘 못 파악하는 것 같아요. 봐봐요.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거 봐봐요. 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는지 봐봐요. 님이 하시는 사업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나오시면 대박 터뜨릴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는지 보세요. 나중에 영상 올라가서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장사는 알바 같은 건 해본 적이 있지만 직접 운영해보는 적 한 번 적 없대요. 알바하고 장사하는 거 같습니까? 알바는 말 그대로 시키는 것 많은 거, 장사는 내가 모르는 거 청발해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장사도 있잖아요. 요즘에 사장이 알바생보다 더 바빠야 돼.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사장이 뭐, 그냥 매대 앉아가지고 그냥, TV다 보면서 히덕거리고 이렇게 못합니다. 제일 바쁩니다, 요즘에. 사장이 제일 바쁩니다. 알바생보다 더 바쁩니다. 왜냐? 이제 두 사람 보고 한 사람 보기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장이 제일 바쁠 거야, 아마. 알바도 안 쓰는 데도 많기 때문에. 가게 운영뿐만 아니라 음식도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배달도 해야 돼요, 요즘에. 왜냐? 요즘에 최저시급 많이 비싸잖아, 맞죠? 인건비 무시 못 하거든요. 줄 거 다 주고 고용할 거 다 줘버리면 내가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다 감당하고 막 두 사람 몫, 세 사람 몫을 혼자서 감당하는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가족도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뭐 퇴사하겠다,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가까운 친구 두 명이가 말해봤는데 미친 생각하지 말고 회사는 잘 다니라고 합니다. 미친놈이 아니라 그냥 호구죠, 호구. 친구는 좋게 얘기한 거니 미친 생각하지 마라. 미친놈 플러스 호구입니다. 저는 님 생각하는 게 어? 미친놈 플러스 호구 플러스 현실감과 제로 플러스 근자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연을 통해서 판단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 니 같은 사람들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님 사연 하면서 제가 영상이 길어졌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디오 비지 않았으니까. 뭐 님이 이런 얘기 하셨네요. 보니까 게임을 예를 들면 레벨을 하든가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면 다음에 더 어려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든가 목표가 주어져야 하는데 벌써 목표를 잃은 것 같다고요? 아니 일을 얼마나 했다고. 아니 공무원 공직생활 중에 반에 반에 반절도 안 했는데 무슨 뭐 목표를 잃은 것 같대요, 여러분. 목표 이름 갖다 갖다 소리 하려면 적어도 6급 계장을 단다거나 뭐 5급 사무관 정도는 가야 목표 이름 것 같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9급으로 시작했으면 그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게 틀리나요? 뭐 9급 1행으로 들어갔으면 목표가 뭐 주민센터장이나 사무관, 과장급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들 노망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 가야 목표를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가려면 25년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30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년 목숨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자리 아니냐고요. 근데 이분은 뭐 아직 공무원 생활에 뭐 그 정도까지 그 근처도 가지 못했는데 벌써 목표를 이룬 것 같대요. 업무를 그렇게 많이 맡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본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일을 막 종류별로 다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직장이 게임입니까? 직장이 무슨 RPG예요? 그 직장일 뿐이죠. 누가 직장을 게임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무슨 리니지입니까? 메이플 스토리예요? 랩업하는 재미로 다니게?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은 그냥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우리 직장이 게임이나 어떤 이상한 상투적 의미를 부여하면 더 힘들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못 들으셨나 봐요. 직장은 동기부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이 그런 뭐 동기부여, 열정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직장은 게임이 아닙니다. RPG가 아니에요. 레벨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니면 돼요. 무슨 공무원 직장을 무슨 리니지랑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시도조차 하지 마요, 그냥. 붙다니. 정말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님 친구분은 그냥 뭐 미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이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만약에 나가는 순간 난 100% 후회할 게 보여요. 무조건 후회할 게 보여.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사람들이 왜 한강이 뛰어들고, 왜 힘들다 하고, 왜 우울증 환자나 고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거든. 하다못해 내가 하는 유튜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10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수행하는 게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2개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8개는 안 된다니까요. 10개 하더라도 10개 다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개 구상하고도 10개가 다 안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인생 접어야 됩니까? 그래도 살아야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 님이 나가서도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을 접어드시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조직을 생각하세요. 님이 다니고 있는 조직을. 어, 본인 직장이 만족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수많은 임직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하는. 아무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계속 일하세요. 일하시고 그냥 취미생활 가지세요. 취미생활. 어, 차라리 봉사활동으로 재능 기부로 뭐 공연 같은 것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 취미생활로 연극 같은 것 좀 여가생활로 뭐 연극을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자기 직업도 유지하면서 얼마나 좋아. 아무튼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절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